안녕하십니까. 1분 영어 문법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에 주어진 문장도 어렵고 문법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밑에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많죠.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2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십시오.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2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나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convicting이라는 이 단어가 convicted입니다. 다음에 receive라는 단어가 received입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convict는 밑에 유죄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nvict에 대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convict A of B라는 표현이 있어요. A에게 B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고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수동태로 되면 A, B convicted of B가 돼요. B에 대한 판결을 받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에 문제에 보시면 convicted of가 보이죠.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앞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생략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원래 문장을 다시 복구시키면 as 또는 do가 되거든요. They were convicted of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do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올 때 이 구조를 분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접속사는 일단 접속사는 지울 수 있어요. 지워지고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three similar people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 they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re이라는 시제가 과거죠. 그리고 받는다라는 동사도 과거입니다. 같은 시제로 이때 분사를 바꿀 때는 동사 원형에다 ing거든요. 그럼 being convicted of가 돼요. 여기서 being은 생략해버리고 convicted라는 pp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동사 시제 같으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 being convicted of인데 pp 앞에서 분사는 being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victed of는 남은 겁니다. 그럼 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를 쓰지 왜 이렇게 분사로 바꾸냐 하면은 때에 따라서 해석할 때 이 문장도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인데 이것을 나머지 내용과 의미를 결합시켰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사로 처리해버리면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접속사는.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구조가 까다롭다 보니까는 설명 들으실 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convicted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received가 되느냐
그건 밑에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가정법 과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지금 사실의 반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식만 외우면 일단은 구조가 보이거든요. if 주어 비동사를 쓸 것 같으면 were를 쓰시고, 일반 동사를 쓸 것 같으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만약에 have 동사가 온다, 그럼 had를 써야 돼요. have 동사가 들어갈 자리 같으면 과거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있어요. 대부분 요 패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건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부사절. 그 다음 콤마 찍고 이제 주절이 나오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가 있어요. should는 잘 안 씁니다. 현대형에서는. 부정이 되면은 not이 들어가고, 부정이 아니면 not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진행형이면 be 다음에 ing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명사가 보호되거나 형용사가 보호하는 구조도 있고, 수동태면 be 플러스 pp. 이 조동사 3개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올 수도 있고, be 다음에 명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도 있고, be 다음에 pp 수동의미일 땐 조동사 be pp 구조로 씁니다. 이것은 문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would는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could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를 텐데,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잡으시면 돼요. 이건 자꾸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은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if절이 뒤로 가고 주절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조건지 있을 때는 콤마를 찍지만 위치 바꿀 때는 콤마가 필요 없어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라는 공식, 만약 주어가 뭐하면 주어는 뭐일 텐데,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어 보이죠? 중간에 이 부분은 분사가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received가 동사 보이죠? 과거 동사죠. 그럼 조건절이에요. 그럼 주절이 어딨냐? 이 주어 나오고 would 다음에 be 나왔죠? outrageous 형용사 보호입니다. 형용사 보호. 터무니없는 충격적인 뜻이죠. 그래서 조건절이 뒤로 가고 주절이 앞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구조를 보시면 잘 보여요. 지금 이 강의에서 가정법 과거를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강의할 수는 다 없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문장을 보시면 문법이 틀린 부분이 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다 해결했으니까 해석을 들어가 보면은, 밑에 해석은 적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3명의 비슷한 사람이죠. 3명의 비슷한 사람인데 그들이 똑같은 범죄로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3명의 비슷한 사람은 radically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비록 그 3명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3명의 비슷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 명에게는 probation, 집행유예를 받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0년. 같은 범죄인데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터무니없을 텐데, 터무니없을 것인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가정을 하는 거죠. 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비슷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면 한 명은 집행유예, 또 한 명은 2년, 또 한 명은 10년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터무니없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됐죠? 분사와 가정법 잘 관리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 강의를 듣는 분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이런 문법을 물론 문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문법이 약하거나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체계가 덜 잡힌 분들은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문법적인 벽을 넘어서야지 문법을 잘할 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도 까다롭죠. 단어를 또 탄탄히 다지시고 이런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잘 보게 되면은 원래 수능 같은 독해는 만약에 수험생, 지금 재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의 문법 실력은 굉장히 독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아침에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지금 영상 올리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 또는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 강의를 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도 신이 나서 열심히 또 업로드를 시켜드릴 테니까 파이팅 하세요.